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제가 지금 쇼츠 하고 좀 관련 기사를 지금 봤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애플 팀 쿡 CEO가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그 애플이 이제 미국의 애플 제조 시설 투자 신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 엄청난 큰일이에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대화방에서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 외에 이제 그 중국 내에서 아마 이게 난리 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이 팀 쿡이 트럼프 눈치 보면서 트럼프 압력으로 이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지금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들 계신 것 같은데, 이 애플이 그동안 중국 내에 그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왔거든요. 이제 거의 80%를 그 애플 핸드폰을 그 아이폰을 중국 내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이 무엇을 기여를 했냐, 중국에 그 중국 내 핸드폰과 그 다음에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이게 이제 첨단 군사무기까지 지금 그 중국이 이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막 중국이 뭐 저 항공 전투기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군 함정이라든지 이 모든 제품이 이 반도체하고 핸드폰에서 이 애플 기술에서 응용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탑급 그 기밀들은 애플이 이제 유출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애플이 이 전문 그 엔지니어 매니저들을 중국 내 파견을 해서 생산 라인에서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이 중국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숙련공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겁니다. 중국 내에서 단순 제조하는 단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이 첨단 제품 기초가 되는 이 모든 생태계를 애플이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이 오바마 행정부 그 클린턴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이전까지 민주당 정권 때 이 민주당이 중국에다가 해놓은 짓거리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WTO 빌 클린턴 때죠. WTO에 중국을 그 가입을 받아준 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무역 공급망에 중국이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입은 겁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이 거대한 시장을 얻었거든요, 중국이. 싼 저렴한 인건비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얻었어요. 특히 미국 시장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지난 그 빌 클린턴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중국이 그 달러를 축적하면서 오늘날 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 준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공화당이나 트럼프가 미국 민주당을 비난할 만한 근거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 WTO 그 공급망에 중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지나보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이 그 민주당 정권이 중국을 키운 겁니다. 친중 정권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오바마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중국 규제책을 내놓은 거는 이제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이제 바이든 때부터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 그걸 개선을 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면 애플이 오늘 중국 첨단 기술의 생태계를 다 만든 1등 공신이다. 중국 내 엔지니어들을 기술을 다 시킨 거예요. 완전히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애플이. 단순 핸드폰 공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애플이 왜 미국으로 다시 그 제조 시설을 이전을 하려고 할까요? 예, 그게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AI 휴머노이드 테슬라에서 그 나왔죠, 옵티머스라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에서 이제 또 AI 봇 나왔었죠. 지금 뭐 현대가 자동차 공장 미국에 이제 새롭게 그 루이지나 주죠. 거기에 시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제조 근로자들을 고용을 안 해도 돼요. 지금 AI 봇 사용을 해가지고 현대는 생산이 들어갈 거고요. 그 현대에서 만든 그 AI 봇이 아마 여기 애플에도 납품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아이폰 제조하는 이 그 공급망이죠. 공급망이 다 지금 인프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동안 중국을 이용했던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이용을 했던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숙련된 숙련공들이 많았고요. 싼 숙련공들이 많은 거고, 엔지니어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었죠. 중국은 이제 칭화대학이라든지 뭐 유수 대학들, 중국은 저 이공계가 훨씬 집중 투자해서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단시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 중국의 우수한 인력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 숙련공과 엔지니어, 그 다음에 과학자들을 양산을 한 겁니다, 애플이. 자, 그럼 이제 그 순환 구조가 이제 깨지게 된 거죠. 물론 한 번에 중국 내 제조시설 다 옮기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이 AI 봇 출현으로 인해서 이 인건비가 그 제조가 이루어지는 제조 원가 라인에서 인건비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죠? 미국 내 생산을 하는 게 더 이익이고, 또 궁극적으로 애플도 이 AI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 내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가 항상 불안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이 에너지 공급망 언제든지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레카 해협의 그 원유 수송 라인만 차단하면 중국으로 유입되는 석유를 다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이 원유에 대한 이 히스테리가 있는 겁니다.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 지금 원유 수입을 하게 되면 10%는 무조건 그 비축을 합니다.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에너지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에너지 수급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럼 그런 중국 내에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물론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씁니다만, 아무리 저렴한 전기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데 장애가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자,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미국 내 그 시설을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느냐? 그건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이제 미국 내 거기는 아무래도 그 친환경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외로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미국은 엄청나게 그 놀고 있는 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그 사막 가운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망, 전기를 바로 공급을 옆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 송전하는 그 로스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마존도 이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뭐 구글이나 모든 미국 빅테크 그룹들이 MS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 원자력 발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애플이 그런 에너지 전기 수급 문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로 인해서 있었던 중국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중국 관세 협박으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던 TSMC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까지 그 모든 서플라이 체인들이 미국 내에 지금 다 구축이 돼 있는데 더 확대가 되고 있죠. 굳이 중국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동안 애플이 80% 중국에서 생산을 한 거는 그 중국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애플의 아이폰 수출에 이루어지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에 대한 달러 이익은 중국 내로 다 들어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갖다가 이제 베이스로 해서 중국 내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사원들 복지가 되고 중국 정부에 세금을 냈겠죠. 그 달러 유입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되면 AI 시설이 한 번에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중국에 일자리 감소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애플의 첨단 기술들을 그 롤 모델 삼아서 그런 기술 이전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첨단 기술 중국 아직 미국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미국이 월등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술 습득에, 미국의 기술 습득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AI 경쟁에서 중국이 불리하다, 미국보다 불리하다. 모든 AI 관련 첨단 이 빅테크는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애플 한 회사만 이제 미국 내 시설로 다 이전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도 그 뒤를 밟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일단 어마어마한 실업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인민들이 실업 상태에 몰리게 되면 시진핑 정권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불만이 폭주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내 고용률이 엉망입니다.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크게 한 방 맞은 거죠. 네, 미국한테 크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이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애플이 이제 그 뭐 껍데기 제조 시설은 두고 가겠지만, 중국 내 대구 두고 가겠지만은 이 기술 인력들은 더 이상 중국에 파견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추구한 이익 달러는 전부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가지고 뭐 이더리움 망으로 보내게 되면 뭐 그거 어떻게 타치할 겁니까? 달러로 유출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미국으로 유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아직도 계속 그 투자를 부분적으로 계속 하면서 계속 중국 내 제조 시설을 두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아무리 해외로 달러 유출을 막는다고 해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유출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뭐 크게 중국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최후의 보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플도 그렇고 그 테슬라 그룹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 기업은 비트코인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보유를 선언을 했죠. 네, 보유를 선언했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비축할 매수 행렬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담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이제 그 특정 폐쇄된 국가에서 그 자기 자본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산입니다. 비트코인만한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네,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망 중에 이더리움 망을 또 이용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수출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내 이제 해외 달러들이 들어옵니다. 해외 부가 미국 내로 다시 유입되게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신규 유동성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미국 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미국 내에서 돌겠죠? 그러면 미국 정부에 또 세금을 내게 되면 또 세수가 증대돼서 아무리 법인세를 깎아줘도 그 세수가 증대되니까 미국 내 그 행정부가 재무부가 달러 보유가 많아지겠죠. 훨씬 재정 집행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네, 내일 제가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특집을 하는 영상에 이 내용이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시설 이전으로 인해서 수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바로 해외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된다. 즉 신규 유동성이 창출된다. 건강한 유동성이 창출되는 겁니다. 건강한 유동성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건강한 유동성이 창출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신규 유동성이 창출된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그죠? 그럼 돈들이 넘쳐나겠죠? 미국 내에서.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넘쳐나면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금융자산 투자로 가겠죠. 그러면 주식시가 AI 관련된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그 돈이 또 흘러 내려서 또 우리 암호화폐 쪽으로도 또 유입이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쇼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봤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내일 제가 특집 영상으로 다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만 요약하고 요걸 요 정도만 파악하고 내일 영상 이해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차에서 말씀드리면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면 굳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 요것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존에 어차피 그 비트코인 반감기에 의한 4년 사이클이 이미 깨진 지 오래고 반감기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채굴량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이 금융 패턴, 그 어차피 ETF 승인이 되는 바람에 기존 금융 제도에 유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가 아니라 ETF라는 파생 상품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미 그 제도권 금융에 들어왔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서 주도하고 있죠. 기관들이 와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패턴이 기존 반감기 개인 고래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DAT 기업과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 펌핑 되는 그 구가 이제 하락되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기존 사이클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작년에 왔어야 될 불장이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과 비슷한 패턴으로 가겠죠. 자, 주식과 때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빠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느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작용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금과 은에 비해서 그 비트코인이 후행합니다. 금과 은이 비트코인 가격에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과 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마 그 신고점을 다시 넘어서 이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금과 은의 전통 이 안전자산의 개념이 바뀌겠죠. 비트코인으로. 네,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식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면, 크게 보면 10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큰 그 전환점이 와요. 큰 상승장이 오고 큰 침체기가 오고, 그리고 이제 짧게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과 하락장이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와서는 지금 코로나 때부터 계속 지금 우상향 중이거든요. 네. 근래 와서는 한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 길게 한 5, 6년째 주식이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에요. 물론 하락 조정장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지금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흐름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 암호화폐는. 네. 그리고 이제 막대한 자금은 이 빅4라고 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솔라나 위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융권의 그 제도권 편입되는 그 중요한 ICO라고 하죠. 여기 편입된 ISO 2002에 편입된 은행 관련, 금융 관련 이 알트코인들이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것들과 그 다음에 이 자산 토크나 RWL 관련 또 이 섹터들 겹치는 부분이 많죠. 이 부분들. 요게 그러니까 상위 우량 코인들을 제외한 기타 코인들은 아마 펌핑 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왜? 기관들도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됐고,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그 큰 흐름에 그 아마 편승할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그 화두였었고요. 이 코인도 아마 불장이 오게 되더라도 이 우량 메이저 일부 섹터의 상위 종목만 크게 펌핑하는 그런 구간이 왔다가 다시 하락 조정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기존의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기존의 4년 반감기 패턴에 이 코인들 불장 뿜어내던 알트들이 보여줬던 그 무브먼트,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내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